보셨습니까? 스리백 전술이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불만처럼 들릴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이미 팽팽하게 긴장된 대표팀 라커룸 분위기를 번개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중심에 김민재라는 이름이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센터백, 철벽 수비로 불리는 선수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서는 문제로 번집니다. 이는 명백한 적신호가 됩니다. 이제 월드컵 개막까지 단 2달 남았습니다. 2달이면 원래 팀을 완성하고 조직력을 다지고 전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은 안정감이 아니라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모습입니다. 움직일수록 더 위험해지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축구에는 언제나 승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패배입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스리백 전술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전설이었고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례 없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독단적이다, 보수적이다, 선수의 현실을 무시한 전술 강요라는 비판입니다. 라커룸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노골적인 반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듯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중립적인 말이지만 자세히 들으면 불안함과 어색함, 그리고 불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전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지셔닝, 상대 유인, 공간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정제된 경고였습니다. 서령우 같은 선수들은 혼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풀백이 갑자기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수비형 선수에게 공격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색한 움직임, 어긋난 플레이, 경기 후 아쉬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폼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맞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경기장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전술 시스템이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다면 모든 패스와 움직임, 순간적인 판단이 반박자씩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그 반박자는 승리와 붕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한 대표팀입니다. 세리에 A 우승을 경험한 센터백이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잘못 맞물린 기어처럼 볼수록 더 큰 균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스리백 전술은 원래 현대 축구의 강력한 무기지만 지금은 위험한 도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팀 전체가 파도처럼 밀려 올라가지만 볼을 잃는 순간 뒤에는 거대한 공간이 열립니다. 상대는 단 한 번의 패스로 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서 질문은 더 이상 왜 졌는가가 아니라 왜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가로 바뀝니다. 이것이 한국 여론이 폭발한 이유입니다. 전술은 틀릴 수 있습니다.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징후가 문제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닙니다. 강요된 신념이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소통하지 않는 지도 방식으로 비춰집니다. 이제 단 2달 남았습니다. 수정할 시간도, 재정비할 시간도, 흔들리는 시스템을 바로잡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한가? 다 아니라 오히려 이것입니다.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에서 상대는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약점을 알고 있고 득공간을 확인했으며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전한 대표팀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채 전 세계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경고들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라커룸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반란도 없고 감독진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속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진짜 그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령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굳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몇 마디로 문제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는 대표팀에서 윙어처럼 계속 전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현대 축구의 흐름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속팀에서는 거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던 풀백이 갑자기 공격적인 윙어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할의 확장이 아니라 위험한 전환입니다. 그 결과는 경기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어색한 오버래핑과 타이밍이 맞지 않은 움직임, 공격 지역에서의 애매한 판단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폼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부적합입니다. 설영우 역시 경기 후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은 요소지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오른발잡이임에도 왼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역발 포지션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역할까지 맡게 되면 중요한 순간에 비주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어색함을 키웁니다. 부정확한 크로스, 반박자 느린 슈팅, 이런 요소들이 모두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단순히 설영우의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선수 간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여러 선수가 익숙한 역할에서 벗어나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해야 한다면 어색함은 예외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 모순은 매우 분명합니다. 3백 전술은 윙백에게 윙어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수 구성은 그와 다릅니다. 설영우를 포함한 풀백 자원들은 수비와 밸런스를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측면에서 폭발적인 공격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생깁니다. 공격적으로 설계된 전술이지만 수비 성향의 선수들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럭에 레이싱 엔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윙백은 결정적인 공격을 만들지 못하고 공격진은 측면 지원이 부족하며 뒤 공간은 계속 노출됩니다. 상대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근본부터 모순된 시스템입니다. 선수와 전술이 맞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대적인 전술이라도 결과는 어중간한 경기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틀린 모습입니다. 라커룸 안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손흥민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차가운 메스와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3백 전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백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손흥민은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지셔닝, 상대를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공간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문제는 300이냐 400이냐가 아니라 팀이 어떤 방식으로 축구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말한 요소들이 현재 한국 대표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 운영을 보면 화려하지만 위험한 플레이처럼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현재 시스템은 전면 압박 형태로 운영됩니다. 양쪽 윙백은 화살처럼 전진하고 공격수는 상대 센터백을 강하게 압박하며 미드필더 역시 적극적으로 전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강한 압박 흐름을 만들어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유럽식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볼을 잃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수비 뒤에는 넓은 공간이 생기고 센터백은 넓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어떤 수비수라도 완벽히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술적 사각지대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상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전에서는 높은 압박 후 뒷공간이 노출됐고 김민재가 거의 혼자 수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브라질전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패스로 압박이 무너졌고 수비 라인은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는 상대가 압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려서 기다리다가 뒷공간으로 긴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4대3, 심지어 4대2 상황까지 발생했고 한국은 수적 열세에 놓이며 수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이미 예측 가능했음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축구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인자기와 큰 같은 감독들도 3백을 사용하지만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리한 압박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끌어내고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뒤 그 공간을 공략합니다. 이는 계산된 축구이자 유인하는 플레이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올라가고 상대를 끌어내지 못하며 결국 막힌 공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월드컵까지 단 2달 남았습니다.
미완성 시스템을 고치기엔 너무 짧고 선수들이 적응하기에도 부족하며 전술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강한가가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모든 실수가 크게 드러납니다.